우리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40대 어떻게 보냈느냐가 50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분들이 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다가 필라테스라는 거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 운동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어서 오늘 정말 필라테스의 원조격인 우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설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대한민국 1세대 필라테스 강사 24년차고요. 필라테스 강사를 가리키는 강사 임설아입니다. 2008년도에 위드 필라테스를 설립을 했고요. 압구정과 서초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테스 1세대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이야 필라테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맞아요. 공유할 수 있지만 네. 그때는 그렇게 공유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저는 발레를 전공했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과정, 예원, 예고, 대학교를 다 무용으로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내가 발레리나보다는 강사로 조금 더 가르치는 게 소질이 있다는 걸 그게 느꼈어요. 필라테스 강사로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발레 강사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발레를 전공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발레 자격증을 땄고 가르치던 중에 학생 한 명이 다른 곳에서 배우다가 다친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쪽에 힘줄 파열이 생겼더라고요. 피멍이 들었는데 못 걷는 거예요, 애가. 제가 평상시에 되게 아끼던 제자였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천리안 나우늘이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저희 전화로 이렇게 인터넷 했던 시절에 제가 검색을 해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이랑 여러 가지 운동을 사실은 검색을 했었어요. 바로 미국에 날아가서 직접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필라테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고 맞아요. 실제 경험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또 강사로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사고를 다 당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척추뼈를 이게 뾰족한 테이블에 찍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진짜 말할 수 없으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 찍혔을 때는 하고서 아프다 이랬는데 나중에 한 30분 지났을까? 저 스튜디오 정리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시멘트 바닥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발에 힘이 풀려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귓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녁 9시라서 그때 사람들이 다니지가 그렇죠.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아는 지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응급실로 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로 이걸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필라테스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어느 일정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받아들였을 때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데 이 몸에서 회복 능력이 아예 없을 때는 필라테스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 염증을 조금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필라테스를 했을 때는 지금은 누가 봐도 전혀 상상 못할 정도로 저는 지금 날고 뛰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도 막 계속 나르고
알고 뛰고 막 핸드스탠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제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바뀌는 걸 느꼈고요. 또 한 사례로는 저희 VIP 고객이 계시는데 지금 한 저랑은 15년, 1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하루는 저한테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필라테스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사람들이 알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필라테스 하러 오셨는데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이 데스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앉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필라테스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필라테스 가르치는 스튜디오가 많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꾸준하게 운동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무릎 관절염의 문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와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슬림한 몸매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체중에서 근력 관리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계속 꾸준하게 하신 결과 지금은 자전거도 타시고 뛰기도 하십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 지금 50대 후반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네네. 운동이 가장 필요한데 맞아요. 지금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아프신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것과 또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대부분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통증이 없어지면 운동을 바로 멈추기 시작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VIP 고객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뭐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필라테스 그러면 그냥 젊은 친구들이 몸매 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50대가 왜 필라테스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필라테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몸에는 내 위치나 아니면은 압박, 아니면은 당김, 눌림 이런 거를 느끼는 감각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센서들이 신호를 받으면 뇌에다가 전달을 하고 뇌에서는 다시 운동을 하게끔 운동 센서로 바꾸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몸은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자극이 없으면 몸은 계속 흐리멍텅해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네. 굳이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전에 봤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죠. 초점이 안 맞춰진 카메라의 렌즈처럼 몸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뭐라도 계속 하신다면 뇌는 예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다 불러와서 이거는 사각형이구나, 이건 삼각형이구나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해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필라테스가 정말 대단한 게 필라테스는 우리가 몸이 3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서 몸을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50대가 되면 대부분 무서워서 운동을 안 하잖아요. 다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겁도 없이 막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게 되게 좋은데 지금 운동하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을 하실 때는 정말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어쨌든 지금 말씀 중에 그 50대 이후에 운동할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다칠까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지금 해서 뭐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제 청소를 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은 청소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전신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돈도 벌고 네네. 건강도 벌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주변에 계신 50대 분들은 어떠세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안 하겠죠. 움직이기 싫고 나가기 싫고 맞아요. 춥다고 안 나가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움직여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좋고, 그렇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하시고, 저는 사실 필라테스만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필라테스만 하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필라테스를 24년째 하고 있지만 다른 운동들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하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근력을 만들고 유연성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점점 나가셔야죠. 그렇죠. 그거는 안전하게 또 말이 하셔야죠.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예. 정말 60 정도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걸음걸이를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 항상 걷지도 않고 차 타고 다니시고 또 영양은 너무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운동 얘기를 하는데 막상 뭐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약해져 있어서 또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게 뭐 20대, 30대 근육 가지고 내가 평생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50대에 뭐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분들이 결정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use it, you will have it. If you not use it, you will lose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사용하면 그것을 갖고 있을 것이고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질 거라는 말인데요. 똑같아요. 내가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계속 손가락 쓰거나 아니면 뭐 뇌를 쓰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내가 관절염이 걸리고 싶지 않으면 관절을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내가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싶지 않으시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많이 하셔야 되고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걷지 말고 또 우리 혈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관이나 아니면은 뭐 혈당 스파이크를 뭐 낮추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몸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움직이셔야죠. 설거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설거지 갖고는 안 돼요. 특히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을 때는 우리가 많이 먹어도 그 근육에 쓰는 에너지 때문에 살이 안 찌는데 맞아요. 요즘에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몸도 하나도 안 쓰고 하다 보니 맞아요. 살은 살대로 찌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이 받는 다리가 받는 하중은 점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세 시대인데 요즘은 100살도 일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촬영도 이것을 계기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건강은 어차피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게 돼도 뭔가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그룹 레슨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기구를 많이 깔아 놓습니다. 그런데 좀 뜻이 있는 스튜디오 오너들은 좀 비싼 기구로 그룹 레슨 기구를 까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좀 그런 기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기구가 좋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품을 갈고 있는지 교체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사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지 자격증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은 레벨 1보다는
풀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레벨 1, 2,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격증 안에 다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낫죠. 어쨌든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똑같은 돈을 드리는데 고객은 만약에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더 잘 가르치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의 절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할 거기 것 때문에 같아요. 예.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50대 이후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사실은 운동 얘기하면 거의 뭐 반응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필라테스 공부하면서 재활 과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둥을 형성하는 뼈가 있고 가지를 형성하는 뼈가 있는데 기둥을 형성하는 뼈는 10년에 한 번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뼈가 얇아지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강해지려면 적절한 충격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너무 가벼워도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도 뼈에는 좋지 않고요. 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도 뼈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한 평균 체중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몸이 건조해지지, 왜 건조해지면 계속 그 여자분들 페이셜 마스크 완전히 드라이 돼서 찢어지는 것처럼 그 몸의 조직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몸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나 뭐 여러 가지 콜라겐,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꼴로 뼈가 얇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50대에 계신 분이라면 사실 40대에 어떻게 보냈느냐가 50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60대에 계시는 분은 50대에 어떻게 먹고 어떤 움직임을 했느냐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70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이셔야겠죠.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필라테스가 그 일을 하는 거에 기본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부담 없이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맞아요. 가볍게 접근하면서 몸의 그 기본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팔팔하게 100세까지 사는 맞아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로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2026년이 시작됐으니까 네.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건강으로 우리 행복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